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도망치도 놓은 거야. 미국이 딱 와서 여기 옥스퍼드 호텔에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얼른 듣기에 미국에서는 거리에 돌아다니면 잘못하면 총 맞는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왔거든요. 97년도에. 그래가지고 밖을 3일간을 못 나갔습니다. 가족들이 다 안에서. 근데 안에서 이렇게 바깥을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야, 다 죽는 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때 아시마켓, 지금 없어진 아시마켓, 거기가 좀 제일 가까워서 아시마켓을 갔어요. 가가지고 뭐 또 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 총 쏘고 총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무지한 상태로 왔어요, 내가. 선생님보다 더 무지한 상태에 있을 거야, 아마. 나는 그 상태로 왔어요. 고등학생 다니던 애 둘, 대학 다니던 아이 하나, 나하고 다섯이. 그래서 열흘 동안 그 호텔에 있었다가 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오크우드 아파트라고 거기에 원스트만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 온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파트 들려면 뭐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뒷파지만 하면 한 달 내지 2달 정도 사는 거예요. 가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리 갔어요. 거기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라이센스도 만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 아파트로 제일 먼저 이사한 것이 여기 버질에 있는 버질 유가에 있는 아파트 그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 1개월 있다 보니까 돈 다 쓰고 거지 주더라고요. 1개월 주니까 물론 한미은행이 그때 그 자리 어카운트가 있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돈을 받고 25불이 마이너스 돼 있더라고요. 그 거지지, 돈이 25불 빚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런다는 것도 내가 생물이나 가르치고 그랬지 여기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디 광고에 보니까 청소 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간 것이 지금 보니까 크랜셔 7가 어디에 있는 청소 회사 같아요. 그걸 찾아가서 한 11시쯤 갔으니까 다 하러 나가고 사장 혼자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그 사장이 어찌 오셨어요? 제가 청소 좀 할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옷을 이렇게 입고 갔죠? 평소 그렇게 입었으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청소 사람 같지는 않게 보이나 어쩌나 나보고 청소는 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할 줄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지만 사장님이 가르쳐 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빙긋이 웃더라고요. 웃더니 가만히 그때 빙긋이 웃더니 뭐 자기 네임카드 하나 그 명함 써서 뭐라고 쓰더라고요. 여기로 가보세요. 지금 보니까 삼가 웨스턴에 있는 청소용구 상회, 거기서 뭐 약품도 팔고 막 그래요. 청소에 관한 건 다 팔아. 기계도 팔고. 그게 나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명함을 갖고 거기 찾아갔더니 아주 친한 친구였나 봐. 뭐 전화도 오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명함을 줬더니 알았습니다. 삼각길에 있는 어떤 청소회사가 있어요. 그 청소회사하고는 좀 다른가 봐. 그 청소회사로 나를 보내더라고요. 전화하더니. 이제 거기 갔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일 아침 새벽에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떤 사람하고 나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 살아있는데 그분하고 한 2주일을 다녔습니다. 청소 배우러. 2주일을 다니면서 청소를 배웠어요.
그래서 2주일 지나니까 이제 아파트 하나를 주더라고요. 아파트 하나는 보통은 그때 100불이었는데 뭐 그렇게 하면 30불은 회사 가갖고 뭐 이렇게 갖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그 일을 했는데 나는 몰랐어요. 변기 닦고 뭐 오븐 닦고 유리창 닦을 때 뭐 약을 뿌리는데 엄청 냄새나. 내가 보니까 암모니아더라고요. 냄새 보니까 나는 화학을 배워서 알거든. 암모니아를 뿌리고 닦으면 깨끗해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약이라고 해요. 6번 약이라고 하는데 암모니아. 그 다음에 변기에 막 똥 묻고 그런 거 그냥 안 닦아지니까 뭐 뿌리고 닦는데 막 뭘 이렇게 뿌리면 연기가 확 나요. 그래서 맡아보니까 염산을 뿌리더라고요. 염산을 뿌려야 그러면 녹습니다. 그런 염산을 뿌리고 나서 이 염소 가스인데 내가 염소 가스가 마시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그 마시면 서었어요. 뿌려놓고 막 밖에 나와서 한참 있다가 좀 가라앉으면 가서 닦고 그랬는데 그랬어도 고무장갑을 꼈어도 그것이 여름에 녹아 들어와서 했는지 여기 보니까 지문이 있잖아요. 지문. 민들민들해. 지문이 없어. 손가락마다 다 지문이 없어져 버렸어. 녹아서. 피부가 녹아가지고. 3개월 됐는데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먹는 거 아니에요. 불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대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도저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거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배운 도둑질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또 뭐 공부는 했으니까 여기에 한의과 대학이 한 10개 있었습니다. 지금은 2개 있어요. 다 없어지고 10개 있는 곳마다 다 찾아가서 일을 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물을 가르쳤는데 약초 이런 것도 가르쳤거든. 근데 이제 한의사들은 약초를 한국에서는 약초를 약대에서 한의에 대해서는 가르쳐도 그 사람들이 말려서 썰은 건 잘 알아. 근데 실제로 나오는 거 예를 들어 당귀 썰은 것은 이거 당귀네? 알지만 산에 가서 당귀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게 당귀인지 아닌지 몰라. 나는 그걸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한의과 대학생들도 그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산에 가면 이게 당귀고 이걸 뽑으면 뿌리가 어떻게 생겼고 말렸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다르잖아요. 냄새는 어떻고 그런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내고 이제 기다리는데 3개월 되는 어느 날 경산 한의과대학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있어요.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학장이 서울을 가게 돼서 비었다고 내일부터 나와줄 수 있냐고. 내일부터 나와줄 수 있냐고 하는데 나로서는 좋은 기회죠. 거기서 H1B를 내주겠다고 하고 그래 취업비자. 그래서 이제 청소 사장님한테 갔어요. 가서 사장님 죄송합니다.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그래도 요걸 먹고 사는데 나는 원래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력서를 냈더니 여기서 오라고 합니다. 근데 내일 당장 오라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노티스도 드리지 못하고 내일 가야만 되고 안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기분 나쁘게 뭔가 뭐 얘기를 하던가 표정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이해합니다. 그걸 가르쳐 놨더니 금방 노티스도 안 오고 간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떠나와서 경산 한의과 대학장을 6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침도 뭐 좌우간 배우고 그래서 라이센스도 얻고 그래서 한의사가 됐어요. 그 얘기 계속 오기 전에 내가 나무 집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도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좀 얘기해 준 것도 좋겠다.
나는 지금 내 속에요. 그 기억이 생생해. 그 사람이 언짢아 하는 모습이 생생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지 말고 어차피 내가 언짢아하고 안 된다고 해도 갈 사람이라면, 그죠? 갈 사람이야 이건. 갈 사람이라면 여기 있을 사람이라면 있게 하고 안 된다면 흔쾌히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세요? 잘 됐습니다. 이 청소 이게 선생님은 직업은 아닙니다. 내가 도와드렸지만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나에게도 연락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축하합니다. 내가 이 일은 좀 힘들지만 내가 또 잘 해보겠습니다. 염려 말고 가세요. 축하합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지금도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선생님한테도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언짢았다고. 27년의 기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지금 뭐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사장이 나보다는 나이가 적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내 사람을 잡을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어떤 기회에 친구라든가 어떤 기회에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을 적에 어떻게 현명하게 만나고 현명하게 헤어질 것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을 꼭 얻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평생의 기억에 그 사장은 평생 기억 속에 3개월 만에 가르쳐놨던 이 새끼가 갑자기 내일 어디 간다고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 그렇게 얘기할 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내가 먹고 살게 해줬는데 이 사람이 글을 아닌데 자기 배운 대로 뭔가 찾아서 경상하니까 내가 학장으로 간다니까 여기서 내가 내 밑에서 일어든 사람이 경상하니까 내가 학장이야. 실적 만약 실권은 없을지라도 어쨌든 내가 일어든 사람 학장 만들어놨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나쁜 놈이 말이야. 내일 오늘 일 않고 그냥 내일 간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그런 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봐. 내가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내가 좀 도움을 줬어. 그 사람 인생이 훨씬 좋아졌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나하고 연락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그동안에.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괘씸하게 생각했다는 소리야. 괘씸하다고 하는 연락할 필요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장을 갔다고 한다면 관심 있다면 진짜 학장에 가서 잘하고 있나 전화라도 한번 할 수도 있잖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혹시 문제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얘기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한 번쯤은 얘기하면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려고 결심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결정이죠. 그래서 한의사가 되니까 치료하니까 좋더라고요. 병이 고쳐지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들 중에 특히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 중에 아픈 사람 중 80%는 우울증이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하는 마음의 병이야. 한이나 약이나 주사로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야. 20% 정도만 어디가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거지 마음의 병이야. 좀. 요새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요전에 자기 가족을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도 죽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자살하는 일도 많아요. 왜 자살합니까? 삶이 자살보다 더 중요할 건데.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그걸 고쳐야 될 것 같다 해서 배운 것이 내가 오늘 선생님에게 이렇게 가르쳐드리는 근본이 되는 게 바로 최면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최면을 가르친다고 해서 와서 한 1년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우고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이거 해야 한다. 이 과거 기억을 지워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세 가지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울증 그래도 우울증이 일어난 원인이 있어요. 어느 때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 기억이 나쁜 것이면 지워버리는 거야. 그럼 낫어요. 주사로 뭐 한약으로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양방이나 한방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정신병이 아닙니다. 마음은 병이지. 공부 못하는 것도 마음은 병입니다. 그 중에서 마음병 중에 공부에 관한 것만 내가 이 시간에 가르치는 거지만 오늘은 전체적인 걸 얘기해 보려고 해요. 질병은 여기 90% 이상이 마음병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병은 각인된 기억, 이 어떤 기억, 선생님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이 그 기억 때문에 지금 그 생각만 하면 그냥 쓰러질 때도 있고 괘씸할 때도 있고 그러지만 어떤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어떤 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울증이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갑자기 화를 내는 막 그런 앵거라든지 어떤 사람 갑자기 화낼 수가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뭐 여러분 친구 보면 뭔 얘기 하다 보면 무슨 얘기 했는데 별거 나는 별거 아닌 소리 같은데 이미 막 비행기를 뛰고 칼을 들고 휘두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앵거가 내가 한 말이 하나의 스위치가 돼서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앵거 원인을 찾아가서 없애버리면 되는 건데 그걸 없애지 않고 맞으면 진정제라든지 항정신제 약이라든지 뭐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먹어봤자 그때뿐이고 안 나서요. 그리고 약이라는 건 계속 몸에 연습이 되기 때문에 먹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를 가지고 괜찮았어. 하나씩 하나 먹으면 마음이 편해졌어. 편해지는 약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인 마음을. 그게 자꾸 하면 진짜 정상적인 마음이 파괴돼 버려요. 진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정신과에 가면 주는 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우울제, 항정신제, 안정제, 진통제. 세 가지밖에 안 줘요. 나 우울합니다. 우울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우울제 하나 줘. 뭐 진통제도 줘. 근데 처음에는 들어. 한 달 쭉 몇 달 먹으면 안 들어. 몸에서 익어가지고. 그럼 2알 먹으라고 그래. 3알 먹으라고 그래. 한 5, 6년 가면 한 주먹 먹어야 돼. 한 주먹 먹어도 몇 시간 있으면 안 돼. 오히려 더 심해져. 그럼 어떻게 되냐?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 수용해. 정신병자. 막 병원 수용해 놓으면 이 좁은 맞아 침대에 누워놓으면 얼마나 답답해. 막 그냥 몸을 움직이고 감지려고 그러면 와서 묶어놔버려요. 수줄로 팔다리를 묶어놔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더 미치겠습니까? 산 사람도 4군데를 묶어놔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또 감지려고 하면 감지른다고 와서 주사 완전 되셔버리고 그러다 보면 진짜 정신병이 돼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의사들은 나보고 욕을지 몰라도 나는 정신과 병원 그분들은 몰아잡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당장에는 조금 도움이 돼도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서서히 정신병자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정신병원이고 그런 일을 의사들이 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 봤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마음은 병이기 때문에 마음을 고쳐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을 고치는 기술이 있는데
아, 여기는 안 와. 최면, 아이, 뭐야, 어떻게, 뭐 요술 같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모든 기억의 저장은 잠재의식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의식이 있고, 지금 선생님이 생각은, 아,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관심 별로 없는데, 그러네? 들어볼까? 그러고 선생님이 있지만, 나는 알아요. 있지만, 그게 일반 의식이야. 그러나 이 잠재의식이 따로 있어요. 선생님은 그 잠재의식은.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야. 근데 일반 의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잠재의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난데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것이 나의 90%예요. 내가 나의 90%를 내 마음대로 못 해요. 10%만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 그게 납니까?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생긴 병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먼저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하려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명상 상태, 깊은 명상 상태. 그걸 우리는 최면이라고 합니다. 뭐 최면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래서 그렇지 깊은 명상 상태, 아주 깊은 명상, 덜 깊은 명상, 뭐 어쨌든 이런 상태가 되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데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배우면 돼. 이걸 자기 최면이라고 해요. 자기 스스로. 이거 배우면 됩니다. 근데 수련을 많이 해야 돼. 아니면 나 같은 사람한테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나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을 마음대로 못 해요. 못 하는데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타인치면이라고 해요. 이건 내 스스로는 최면 상태에 들어가기 어렵지만 나는 선생님을 3분 안에 최면 상태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요전에가 아니라 한 벌써 7, 8년 전 모양이네요. 저기 워싱턴인가? 타주에서 꼭 선생님 나이 되는 분이 하나 왔어. 어찌 오셨냐니까 와이프가 푸시에서 왔대요. 와이프하고 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남편이 문제가 있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냥 안 살라고 보니까 이혼을 하려기보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이걸 치료가 된다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자마자 내 사무실 딱 들어오자마자 나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나 누구누구 남편입니다. 오기 싫었는데 와이프가 푸시해서 왔어요. 자, 좋습니다. 나 최면 시켜보세요. 최면에 들어가면 내가 치료할 것이고 안 들어가면 지금 갈랍니다. 지금 간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시냐고. 그냥 원래는 최면을 이렇게 급작히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걸쳐서 시작에 맞는데 이 사람은 금방 그걸 자기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최면을 치료할 수 없다는데 가겠다는데 뭐 실제로 갈 사람이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꼭 그러면 그 최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또 인정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갑자기 의자에 앉으라고. 원래 최면을 3분 안에 1분 안에 시키는 기술을 내가 잘 쓰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눈을 보세요 하는 건데 거의 어떤 사람 안 들어간 사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최면에 부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 앉혀놓고 앞에 이렇게 앉아있죠? 원래 치료할 때는
내가 앞에 서요. 서서 나 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뒤로 돌아갔습니다. 여기 앉아있죠? 선생님 쳐다보세요. 내 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눈을 훌쩍 뒤집어 까야 나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심장을 확 내놔. 최대한 나는 그 사람이 이 정도 있으면 난 뒤로 물러났어. 이렇게 하도록 고개가 막 젖혀지도록 해놓고 맞으면 암시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눈이 필요하죠? 내가 눈을 필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 둘 셋을 하면 또 최면에 들어가면 아주 편해져요. 눈이 이렇게 피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랬더니 눈을 감더라고요. 마음이 편하죠? 예. 그래서 이제 깨웠어요. 어떻습니까? 치료 받겠습니다. 근데 치료도 받아보고 또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한 번 받고 그 이튿날 와서 한 번 더 받고 올라갔어요. 나섰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최면 치료라는 것이 본인이 원할 때, 특히 심리치료는 선생님 내가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낫고 싶은데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뭐 다 해도 안 됩니다. 나를 미쳤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선생님 낫을 수 있다 보니까 나를 좀 제발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나에게 매달려야 돼. 그럼 빨리 나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면 속에서 잠재의식을 조절해요. 만약 그 사람 앵거가 5살 때 어떤 일 때문에 됐다면 5살로 돌아가서 그때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깨우면 그때 기억이 없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없어져 버리죠. 그게 최면 치료.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면 그 사람을 아주 그 명상, 깊은 명상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말 하는데도 그런 말을 우리는 그걸 갖다가 주문이라고 않고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암시라고 합니다. 암시. 암시문을 잘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혹시 나 암시에 걸렸나 봐. 그런 소리 들은 적이나 쓴 적 있습니까? 암시에 한번 걸리면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조절한다, 마음으로 지배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지배된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래요. 암시에 걸리면,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이가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절에나 교회 가면, 특히 교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잘 아니까. 자, 목사님 설교하면서 한참 그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냥 아멘. 하루 가면은 설교 들을 때마다 아멘을 수십 번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그냥 뭐 말만 끝나면 아멘. 아멘이 뭡니까? 믿습니다. 그럽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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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하게 되면 정말로 믿게 돼요. 그게 올바른 건지 나에게 관계 있는 건지 없는지 상관없이 그냥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향해서 삿대지르고 감지르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목사님 얘기해서 뭐라고 하면 예, 목사님 그러지? 그 교회는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큰 위대한 분입니까? 안 그래요. 거기에는 목사님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변호사, 박사 많습니다. 과학자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예, 그래. 그게 나는 암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암시가 어떻게 보면 나쁜 것도 있죠. 좀비로 만드는 나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암시를 잘 쓰면 병이 낫습니다. 멋있는 양날의 칼이요. 항상 상대적으로 돼 있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나쁜 쪽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으면 악마도 있는 거야. 악마 다 없애면 천사만 살 것 같죠? 천사 자체가 존재가 없어요. 하느님은 항상 뭘 전부 상대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있어, 악마가 있으니까 천사가 있는 거고, 천사가 있으니까 악마가 있는 거고,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쁜 것이 있는 거고, 좋게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좋게 쓰는 쪽으로 우리는 배워야 되죠. 좋게 쓰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죠. 지우고 바꾸고 넣고. 가장 세 가지 우렁을 내가 얘기했지만, 지운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억을 지워? 신기하죠. 여전이라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한 7년 전에 조지아주에서 엄마랑 같이 20살 정도 먹은 아주 이쁜 딸을 데리고 왔어요. 물론 그냥 온 게 아니고 나하고 전화를 통화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여학생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아보니까 기억을 무조건 거기서 하면서 기억 지울 수 있다면서요. 지울 수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말 들어보니까 다 가족도 그 처녀아이를 칼리지도 않나 말았어요. 미쳤다 그러고, 엄마까지도 미쳤다 그러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 정신 이상하다고. 근데 본인이 생각에는 안 미쳤거든. 그러니까 막 어떻게 찾은 결과 LA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광고도 내고 그러니까 고치는 그런 일을 치료한다 하니까 나한테 어떻게 우연히 연결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엄마가 마켓에 일하는데 일주일 휴가 내고 돈도 없다고 그래서 여기 가장 싼 여관을 내가 미리 잡아놓고 소개하고 그랬는데 일단 왔어요. 정확한 건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내 사무실 들어와서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서 딸을 화장실에 보냈는데 엄마가 나보고 하는 얘기가 얘 미쳤나 봐요. 나도 그래요. 그래요? 더 모르니까. 그런데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2년 전에 얘가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고 공부도 제일 잘했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 다 한국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자동차로 태워서 학교 갔다가 학교 올 때 기다렸다가 다시 태워서 집으로 오고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무런 사회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떤지 나쁜 친구도 있고 좋은 친구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쯤 어떤 빵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애가 잘생기고 나이 서니까 어떤 그 멕시칸 애가 좋아했던 모양이냐. 근데 뭐 적당히 아무도 없고 어떻게 어떤 기회에 가한테 다가와서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얼굴 붙들고 뽀뽀를 했어. 그냥 입술에 닿은 것 정도가 아니라 혀가 지 입속을 훑고 지나갔어. 그것이 충격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다음부터는 온통 그 생각만 해요. 매일같이 24시간 꿈속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이 그 얘기가 그래요. 그래서 야 은정아
근데 이은정이었어요. 야, 너처럼 이쁘고 그 다음에 네 나이쯤 되면 너만큼 이쁜 애 좋아하지 않을 모습하고 어디 있겠냐. 다 그래. 그리고 그러다가 네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또 만나면 키스도 하고 호응도 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고 다 그런 건데 그게 자연현상이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직 공부만 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 생각만 나니까 그날 이후에 학교 가서도 막 공부를 아무래 정신 차려 하려고도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도 지렸을 거 아니에요.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다고 괜히 관 지르고 막 그러니까는 카운슬러가 이제 한테 갔어. 뭐 해봐도 안 되고 병원 가서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정대리도 찾아가고 또 그 말로는 그 스님한테도 가고. 근데 방법이 없어. 미쳤다 보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다 미쳤다고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니까 야, 그건 내가 그랬죠. 그 은정이한테. 그건 글쎄 아주 심각한 그런 기억이 그 기억 때문에 네가 그런 거지 정신병이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너 정상으로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나보고 오는 소리가 2년간 기억을 싹 지워주세요. 기억 지운다면서요? 2년 동안 싹 지워주세요. 나는 지워본 것이 어떤 한 부분, 예를 들어 누구한테 맞았다든지 누구한테 무슨 소리 들었다든지 하는 24시간 중에 기억 한 부분, 요것을 기억나지 않게는 해봤어도 2년치를 몽땅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2년 인생이 공백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해본 일도 없고. 근데 본인은 2년 동안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도. 그러니 그것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냐. 일단은 연습을 하자 해서 한 3번 정도 했더니 본인이 열심히 하니까 최면도 잘 들어가요. 내가 생각해, 야, 인생 2년을 없앤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생각해낸 것이, 새로운 윤정이를 만들자. 그래서 그때 최면 속에 들어갔을 때, 너는 공부도, IQ도 높고, 공부도 아주 잘했어. 지금도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윤정이는 저기다 놔두고 새로운 윤정이가 여기 있다. 아주 능력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뭐 그런 윤정이에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윤정이 여기 있다. 보이냐? 보인대. 그렇게 돼요. 저기에 나가 있고 내가 있고 여기 또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윤정이를 만들었어. 여기 나하고 만나기 이전 윤정이 여기 있어. 수면 속의 세계입니다. 그렇게 그 연습을 하고 난 뒤에 가기 전에 한 이틀 전에 이제는 최면도 잘 들어가고 그래서 깊은 최면에 들어가게 해놓고 자 이제는 절대 생각이 안 나게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깊이 넣었더니 자 이전 윤정이 있고 이제 희망에 찬 윤정이가 있다. 그게 너다. 자 내가 100을 셀 것이다. 하나를 쓸 때마다 10m씩 과거 윤정이가 너로부터 멀어져 갈 것이다. 자 쳐다봐라. 하나. 자 10m쯤 저 가 있지. 예. 둘. 열. 그래서 한참 저거 있잖아요. 이제 아주 멀리 있다. 보이지?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100. 안 보인다고도 계속 쳐서 100. 이제 절대로 안 보여. 완전히 가버렸으니까. 옛날의 윤정이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새로운 윤정이 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한 새로운 윤정이까지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러고 이제 깨웠어요. 깨우고 엄마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절대 이 시간 이후에 집에 가서 이 시간 이후부터 따님한테 옛날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쩐데 너 괜찮아?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 너 학교 가야지. 이제 복학해서 칼리지 복학해서 해야지. 그 일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윤정이 보고 만약에 또 아프거나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바로 카톡을 연결했어요. 전화하니까 카톡을 연결해놔서 내가 찍어보고 서로 연습하고 그걸 보냈습니다. 한 6개월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도 뭐 연락하고 싶어도 괜히 연락 오면 또 잘못 들까 봐서 연락 안 했죠. 근데 6개월 후에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뭐 다른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냐? 옛날 문제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섹스하는 게 막 눈앞에 리얼하게 펼쳐지고 계속 그 생각만 난대. 그게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야. 새로운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억 문제가 아니고 요건 다중인격 같아요. 다중인격은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데 보통 귀신 들렸다고 그러죠.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 뭘 가기도 하지만 떠도는 놈들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것이기도 해. 그래서 얘가 이제 혹시 그런 거라면 또 치료는 할 수 있지만 돈도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한국에 친척 있으면 그 환경을 바꿔줘 보세요. 한국에 한번 갔다 오라고 했는데 갔다가 한 달 있다 왔는데 엄마하고 통화하니까 한국에 이모집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그러길래 한국에 보내세요. 걔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에 있을 때 아무 일 없었는데 왜 굳이 데려와서 애들 정신병 만듭니까? 한국 보내세요. 그때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딸이 한국으로 간 것 같아요. 다중인격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다중인격 문제가 많이 있어요. 실내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에 내가 갖고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갑자기 사라졌어. 40쯤 먹은 사람인데 아무 생방불량이니까 찾아도 없어. 그런데 한 5년 후에 부산 어떤 중국집에서 이러고 있다는 경찰서부터 그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중국집에서 이러다가 뭐 아무랬는가 어떤 사고로 폭행사 어떤 사고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지문을 찍으니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종 신고를 하고 그냥 그 연결돼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 자기가 서울서 살았었는지 어떻게 부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중인격이 꼭 그런 건 아니라도 그렇게 심한 경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마음치료입니다. 얼마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배우고 나서 너무나 좋아. 지금도 이 치료를 하는데 원래 20년 전에는 그 일요점 2시간에 500불을 받았어요. 근데 심리치료하는 사람은 더 받습니다. 근데 지금 2007년, 2009년 거치면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300불을 받는데 300불 이하는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300불이 큰 돈이죠. 그렇지만 그 이하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오는 사람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마음 치료하면 과거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마음 보세요. 마음은 그럼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공부 기술로 아주 이걸 알아야 공부가 왜 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은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납니다.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요. 세상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각 바꾸세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있는 거지 세상이 있음으로써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교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이 여기 없으면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다. 이 시간에 그것만 알고 가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나 여러분 생활이 개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이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죠. 불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게 안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된다고 100% 그것도 99% 믿으면 안 돼. 100% 내가 어저께 귀주대첩 마지막 32회를 보았습니다. 물론 연속극이지만 강강찬이 막 우리 고려군이 힘이 있어서 그냥 거란 거를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어쩌면 고려군이 전멸했을지도 모르고 막상막하 상태에서 강감찬이가 하는 얘기 거기서 사람들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있어서 고려는 이긴다. 승리할 수 있다. 금방 적들이 넘어와서 우리가 다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던 군인들이 상원수니까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감명을 받아서 막 해서 이겼다. 스스로는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순신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길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이긴다는 100% 이긴다는 마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하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상상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음이나 생각이나 상상이나 같은 것입니다. 항상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이 자리에 왜 와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걸 이해해야 하니까 ITN에 유지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와 있어. 근데 직장도 가야 돼. 미팅에서 직장서는 하루 빼달라니까 안 빼줘. 누가 빼줄 사람이 있겠어요? 어서 하루 갔다 오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하루를 임금을 안 받겠다고 해도 싫어합니다. 왜? 자기 직장이 회의가 되니까. 그러나 정말로 의식 있는 직장 주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 생각만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한다는 입장에서 어차피 그렇잖아도 이 사람이 거기 가야 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흔쾌히 선생님이 빠지면 내가 아주 힘들지만 그러나 선생님 인생이 걸려있는 일이니까 가서 대신에 열심히 졸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내가 빼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공부하신 내용을 나한테 가끔 얘기하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하니까 여기 와서도 죄송합니다. 졸고 다른 생각하고 내 얘기에 별 관계없는 것 같으니까 다른 생각하고 졸립고 그러죠. 나는 요 치료를 보면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마음을 읽는 기술을 또 가르쳐요. 독심술이죠. 독심술이라고 해서 내가 선생님 마음 들어가서 그대로 뭐 들었는가 읽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눈동자
지금 하고 있는 표정, 손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얼굴을 어디에 두고 시선을 누구한테 두고 있는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보면 마음을 다 읽을 수 있어요. 90% 읽어요. 그걸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그래서 장담은 뭐 100%는 아니지만 지금 선생님이 앉아있는 선생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강 알아요. 알면서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이사이에라도 내 소리가 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다면 선생님들이 변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치료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가르치기도 하지만 치료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이 변화하기를.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해서 이 장소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이걸 슬기롭게 해내고 더 나은 삶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갖게 된다면 나로서는 그게 전부가 돼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마음. 이거 여러분 마음 상처. 여러분은 상처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라는 건 내가 상처 주려고 해서 줄 수도 있지만 나는 좋게 얘기했는데 좋으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한 소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도움이 될까? 그걸 생각해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이 말은 저 사람에게 좋은 말이 될 거야. 너 공부 열심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 학비를 내고 왔으니까 이 시간에도 그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올해 한 100불 12일 열흘 나와서 1000불을 냈다면 100불 2000불을 냈다면 200불이 없어질 겁니다. 200불 없애고 말이요 다른 거 쳐다보고 200불은 적은 돈입니까? 200불 없어지는데 무슨 소리야? 교수님 헛소리 말고 열심히 하세요. 보고 내 눈을 뚫어지게 내가 헛소리 못 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돼. 사실은. 근데 200불 없어지는 거 뭐 벌 때는 힘든데 없어지는 거 모두 다 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쨌든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마음은 생각이고 생각은 상상이니까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게 상상을 바꾸게 마음을 바꾸게 하고 나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나 생각 상상 마음 다 같은 것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10%는 이게 컨셔스 마인드. 이것을 이제 일반 의식이라고 해요. 90%는 unconscious mind,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잠재의식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기다가 모든 걸 다 저장하고 오지만 지금 선생님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건 이거예요. 물론 기억하고 있는 것도 이거지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선생님 마음대로 합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돼. 선거 있을 적에 야, 누구 내 친구가 시의원 나오는데 네 와이프도 나 찍으라고 그래? 그래야지. 와이프한테 가서 아무리 내 친구 찍어. 그러나도 그때 뭐 죽으면 찍어줘야지. 그러고 나서는 실제 기표원에 가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서 소용없어요. 뭐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와이프만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자신만 마음대로 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는 방법이 자기 최면이라고 있죠.
선생님은 선생님 마음대로 못하지만 타인 치면 나는 선생님 마음을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최면만 들어가게 하면 정직하게 그 속에 있는 진실, 그러니까 거짓 없이 다 내가 알 수 있어. 10년 전, 20년 전 날 때부터 과거도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나는 기술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치료하는 데만 쓰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술보다도 더 신기한 거 아닙니까? 마술은 속임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위대한 기술. 그러니까 우리 병은 20%는 몸이 아픈 거예요. 나머지 80%는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마음 아픈 걸로 침 맞아서 됩니까? 주사 맞아서 됩니까? 약 먹어서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마음 아픈 것은 마음 치료를 해야 되고, 요것은 침 맞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되고. 그런데 20% 병에 모든 의사와 한의사와 치료사들이 다 달라붙어 있어. 돈도 거기서 다 가져가. 80은 치료도 못하면서. 웃기잖아요. 나는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고. 근데 치료할 줄 알아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 같은데 안 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문제,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오기로 약속을 해놓고 안 오더라고. 보니까 요새 교육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심리치료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고지고대로 모든 걸 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 목사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미신 가져와!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목사님 그거 치료해 줍니까? 못합니다. 뭐 물러가! 그런다고 물러갈 것 같으면 병으로 고생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치료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해야지 무조건 물러가라고 한다고 다 물러가지는 게 아닙니다. 뭐 그걸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배워서 하라고 해요. 배워서. 자, 조금 더. 그래서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나라고 했는데 무엇이 나인가? 여러분 이 생각 해봤습니까? 40년을, 나는 이제 7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살아오는 동안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왔을까?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있어요. 자, 그건 다음은 어떻게 하고요? 무엇이 나인가? 육체. 이게 나인가? 이건 내가 지구상에 있기 위해서 살고 있는 구조물, 집일 뿐입니다. 이게 내가 아니야. 선생님, 저 앉아있는 그게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걸 나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보이지도 실체가 없어요. 그냥 여기 들어있어서 이걸 조종해. 나는 이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나라고 알고 그냥 여기에다가 성령으로 뭐 별짓을 다 해. 그게 납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사는 집이고 진실한 나는 여기 있어. 이것을 아름답게 해야지. 겉을 아름답게 하면 뭡니까? 안은 썩어 있는데. 또 나가 이제 잠재의식입니다. 물론 일반 의식도 나죠. 그건 나의 근본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영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영혼, 혼, 영성, 영, 정신, 의식, 잠재의식, 나 다 같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영혼, 혼, 또 뭐
기독교에서도 영혼, 영성, 귀신은 뭐 어쩌고 하면서 영혼, 영성이나 귀신이나 다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이 몸을 받지 못하는, 몸에서 떠나버린 영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요건 있어요. 이 세상에 와서 살 적에 내가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몸이 부서졌어. 그럼 어떻게 될 겁니까? 영이 부서지는 거 아니라 튀어나오죠? 자기 몸이 없으니까 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귀신이다 어쩌다고, 물론 귀신 소리는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귀신 쫓아내셨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영. 나쁜 영이 귀신이고 좋은 영이 또 있어요. 영.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우리는 그걸 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격이 있죠. 나하고 영이 있어. 그런데 어떤 영이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잘 들어오게 그런 인격이 있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인격도 있어. 그래서 들어와요. 다른 인격이. 또 다른 인격이. 어떤 사람은 여러 개가 들어오는 적도 있어. 이걸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렸다 그 소리죠. 귀신이 들었다 그 소리야. 몸속에 들락날락합니다. 근데 들어왔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경우가 있고, 들어와서 어떤 귀신은 나를 눌러버리고 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부산 가서 중국집에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서울에 있었는지 어느 날 왜 부산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그게 자기를 눌러버리고 다른 영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다중인격이라고 해요. 어쨌든 무엇이 마음인가? 자, 이걸 그림으로 하면 몸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실체가 없어. 몸은 실체야. 물리적인. 마음은 내가 내 몸속에 있으면서 생겨진 그것들이 모여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형성된 게 아니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사랑하고 막 그래야지, 나서부터 꼬집고 오면 마음이 어떻게 틀려요. 생각이. 사랑받고 산 사람의 마음과 학대당하고 산 아이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또 야생으로 길러진 아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늑대 소굴의 늑대들이 아이를 갖다 길러서 몇십 년을 길러서 늑대처럼 이게 뛰어다니는 것을, 늑대들을 다 죽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치료하려고 길르고 그랬는데 말도 못하고 겨우 걷기는 하고 그러다가 40세쯤 돼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늑대, 사람 모습이지만 늑대의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겠죠? 어쨌든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건 그래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도 생활이 아무리 어렵지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막 신경 내려고 오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걔는, 내 아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는 그렇다 치고 왜 내 자손도 내 자식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그냥 낳아서 밥 먹여서 키우는 것이 그게 아니라 잘 길러야 돼요. 한번 여러분이 자라나온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물론 부모를 원망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다 그렇게 했지만 그걸 몰랐을 때 얘기고 알고 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죠. 마음은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란 나는 잠재의식이 만든 정말로 정의하기 어려운 실체. 그렇게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실체는 있지만 어떻게 말하기 어려워. 그게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근데 마음은 어떻게 생기냐. 뇌의 고등 기능으로 수립된 정보, 그것으로 처리된 결과, 그것이 저장이 되고 그것들이 쌓여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자는 또 아주 성인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죠. 마음이 쌓여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생겨서 쌓여가지고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개천에서 용냈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모를 만났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이 몸속에서 형성한 것이 마음이고, 이게 마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나서부터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뇌를 움직여서 몸이 움직여져요. 뇌는 하나의 신경뿐이 아니지. 전선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 뇌에서 다 한다고 하는데 다 뇌과학에서 뇌에서 다 한다고 그러죠. 마음이 다 하는 것이 뇌가 다 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신경 다발이에요. 신경 다발. 물론 신경 다발이 고장나면 안 되죠. 몸을 움직이는 신경 다발이 고장나면 중풍, 몸을 못 움직이죠. 마음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여기에 고장나면 안 되죠. 마음이 움직이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생긴 거냐? 내가 만든 거다 그 소리입니다. 내가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들어서 고쳐질 수도 있지만 평생 쌓여진 정보가 마음이 되는 거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개과천선이라는 게 옛날에 이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검은 개가 흰 개가 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앉아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러다 나오니까 그래도 검은 개꼴이더라. 검은 개꼴이 10년 동안 얼음 속에 있다가 꺼내니까 도로 검은 개꼴이더라 하는 거 그 말입니다. 천성, 그러니까 한 번 형성되면 참 고쳐지기 어려워. 요번에 이강인 선수 얘기 여러분 들어봤죠? 아주 싸가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홍준표 그 대구시장 그분도 이강인이 절대로 축구선 시키지 말라고, 그 마음 안 고쳐진다고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 얘기 저는 아유 죄송합니다. 자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깨닫겠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지금은 저에게 마이너스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환경이든 돈은 돌아가. 그래서 마음이 안 든 사람은 아예 쓰지를 말아야 돼요. 나는 정치 얘기 이런 거 잘 안 한다고 했지만 내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배반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옛날 삼국지 같은 것도 보면 저쪽 나라에서 배반하고 이쪽 나라로 오면 정보도 갖고 오니까 막 받아주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여버렸어요. 한 번 배반하면 나도 배반할 거다 하고 죽였어요. 어떻게 보면 배반의 역사는 많이 있는데 혁명이나 이런 것도 배반이죠. 맞으면 보통의 계승이 아니니까 이성계도 결국은 반역자입니다. 반역으로 고려를 천탈한 것입니다.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600년 나라가 계속됐으니까 그대로 있고
그 자손들이 세종대왕 같은 위대한 대왕도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는 다 병신 같았어요. 오지금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습니까? 임금이 병신 같아서 뺏긴 거예요. 왕건은 반역자가 아닙니다. 추대준 사람이지. 자, 이건 다른 형님 박정희 이건 그만두고,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이 대통령을 되긴 했지만 참 그분이 좀 배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앙지검장에서 2단계를 뛰어올라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해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너야말로 참 이걸 흑심 있는 책임자라고 해서 이게 다 승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검찰 깜들었었어. 그때는 막, 나는 사람한테 충성 안 씁니다. 그 소리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그러더니 지금 배신의 정치가 됐죠. 물론 그 사람이 정치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떠나서 일단 그 상상은 배신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을 수는 있지만 잡았으면 최소한도 자기를 지금도 믿고 그렇게 해주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그 사람이 뭔가 있다 하더라도 은혜 갚으라는 소리 아니지만 은혜는 그건 해야지. 건들지는 말해야지. 그게 사람 아닙니까? 다음 때에 가서 죄가 있으면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중에 욕심을 품었으면 그 자리에 오면 아주 말았어야지. 근데 그 자리 갔어. 이거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지가 욕심이 있으면서도 올려준 걸 했어. 뭐 지 얘기 들어보면 뭔 얘기 할지 몰라도 자꾸만 배신은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도 배신은 안 됩니다. 신을 잊어버리는 거니까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마음이 틀려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은 그 마음을 못 읽은 것입니다. 저 사람 마음이 진짜 어떤 마음인지를 읽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 잘하겠지. 이계단 승계에서 중앙지검장 저 아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 제일 높은 곳으로 해줬으면 잘하겠지. 고마워서. 그 순간부터 쳐내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배신이 아닙니까? 그런 데다 대고 지금 잘하고 있으면 그래도 오케이. 경제적으로 뭐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야, 그래서 배신자는 아주 유명한 능력 있는 정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저분을 저 자리에 앉혀서 저렇게 만들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으리라고 나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될 거다. 그건 앞으로 일이니까 모르지만 한국이 망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도 이거 그 사람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끼리도 내가 진짜 믿는 친구가 있었어. 정말로 나는 막 평소에는 내가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내 친구인 줄 알았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잘못 오니까 나를 그래도 안타깝게 여기고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해. 저 사람이 나를 제일 잘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런 사람은 됐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훌륭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됐죠. 그렇게 내가 잘해줬는데 나의 아픈 곳을 다 내가 보여줬는데 아픈 곳을 알고 거기를 찔러. 그게 친구입니까? 배신자지. 근데 이제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원래. 어쨌든 그건 그대로고 역사니까 뭐 내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뇌인가? 자, 뇌는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이려면 뇌를 통해서 움직여야 돼요. 뇌는 하나의 신경 다발이야, 다발.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뇌에서 다, 야, 너 뇌 되게 좋아해? 다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아. 그건 하나의 신경 다발일 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뇌에서 마음이 명령을 하면 전기화학적 신호로 몸에 전달하는 변환 장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지 뇌가 중요한 게 아니야. 뇌가 좋은 것은 물론 그게 잘못 쓰이면 이 머리 좋은 놈들이 잘 쓰면 충신이 되고 잘못 쓰면 제일 나쁜 놈이 됩니다. 차라리 멍청한 사람들은 역적도 안 돼요. 하지도 안 해. 머리 좋은 놈들이 역적질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머리 좋은 놈들이 그래요. 머리를 좋은 것을 잘 안 쓰는 사람들, 잘 쓰면 좋죠. 어쨌든 변환장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냅시스는 뉴런과 뉴런, 전기선도 가다 보면 있어야 되죠. 있는 장치를 시냅스라고 하고 뉴런과 뉴런 연결부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호르몬으로 다 이런 것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무엇인가? 자,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에는 마음이란 뭔가? 마음도 잠재의식인데 마음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뇌를 통해서. 몸을 지배하기 위한 마음입니다. 이게 잠재의식은 마음이야. 근데 잠재의식 자체가 마음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생활하다가 생긴 정보 덩어리. 그것이 마음이야. 생각이야. 나는 잠재의식이 여기 따로 있고 몸이 있는데 내가 실체가 아닌 내가 실체인 이걸 직접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잠재의식이 마음을 통해서 마음도 실체는 없죠. 마음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전기화학적 신호를 통해서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근데 왜 마음을 몰라? 그 사람을 하는 행동과 말과 표정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왜? 마음에서 행동과 표정이 나오니까. 그죠? 거꾸로.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거 마음을 읽는 기술, 독심술도 거꾸로 가르쳐요. 그럼 그게 나와. 그 대신에 아주 잘 관찰해야 돼. 저 사람이 평소에는 예를 들어 평소에 진실을 얘기할 때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오늘은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데를 쳐다봐. 참 거짓말하고 있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진실한 얘기할 때는 번에 딱 써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불안하게 자꾸 움직여. 그건 진실이 아니란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앞에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스처가 달라. 진실이 아니란 증거예요. 그렇게 이제 행동과 마음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 문명을 고친다 그러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문명. 좀 큰 얘기가 되겠는데 어떤 행동, 어떤 습관과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나의 역사입니다. 그게 문명이라고 하고 이걸 바꾸려면 여러분도 여러분 운명 바꾸고 싶죠?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서 나옵니다. 행동을 바꾸면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행동이 나오니까 행동을 바꿀 수가 없어. 왜?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그럼 뭘 바꿔야 해요?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오늘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내일부터 이쪽으로 갔어요. 이쪽 당이 되든 어쩌든 마음을 확 바꿔버렸어. 운명이 바꿔질 수 있죠.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 몸도 아닌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뇌를 통해서 아닌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지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1%라도 의심하면 안 된다고. 내가 100%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되는 방향으로 내 몸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면 큰 실패해요. 왜? 안 되는 방향으로 몸이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가. 그래서 실패. 되는 방향은 이쪽인데. 상상임신 얘기해 볼까요? 상상임신은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는데 100% 내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구하고 하룻밤 잤어요. 그때 뭐 밥을 많이 먹었던가 뭐 쳤던가 어떻게 해서 배가 좀 불러. 야, 임신했더니 배가 부르지. 아니야 뭐 밥 많이 먹어서 그러겠지.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는데 불러지네. 임신이야. 자꾸 부르는 거죠. 임신이니. 그래서 그게 100% 믿어지면 저절로 배가 불러져. 속은 아무것도 없어.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었어. 상상 임신이라고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잠을 잤어. 이제 애가 생기겠어. 애가 5이나 있는데, 그리고 나이도 이미 상당히 들었는데 안 했겠지. 배가 자꾸 불러. 어저께 밥 먹었더니 소 안 되나 배가 부르네. 그래서 살이 찌고 배가 부른 줄만 알았어. 근데 오늘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애 낳아야 한대.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애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임신했다는 걸 요만큼도 의심 안 한 거예요. 살찐지만 알았지. 살쪄서 배 나온 줄만 알았어.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가서 병원에 보니까 낳아야 된대. 애 낳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상상 임신하고 상상 안 임신하고 같은 거죠. 상상해서 임신한 것이나 상상으로 임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옵니까? 생각에서 온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지금 생각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와서 이게 과음지고 한다고 해서 큰 그 수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왜 여기 오냐? 여러분 중에 지금 몇 사람 안 앉아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변화할 수만 있다면, 난 치료를 왔다고 그랬죠. 마음 치료를 내가 하니까 마음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병을 치료할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지금 40이라면 앞으로 60년은 더 삽니다. 100살 더 사니까 60년을 살 인생을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사실래요? 내가 작년에 어떤 사람을 치료를 했어요. 말을 잘못하는데 내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열심히 연습하면 되겠어. 47인가 먹었는데 그렇다고 계속 치료할 수도 없고,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또 이렇게 카톡으로 자꾸 영상통화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그래서 3개월까지 내가 하고 하루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책도 잘 읽었어요. 이에서 말 잘못하는 사람 있죠? 책도 잘 읽게 했어. 지금부터 네가 열심히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50년의 인생이 바꿔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그건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하면 되고 네가 안 하면 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 선택은 너야.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예전에 1월 달에 하도 궁금해서 카톡으로 연결돼 있어요. 카톡으로 나하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뭐 유튜브 방송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참 잘 생각했다. 그거 하면 네가 발전할 수 있다 해서 유튜브 어떻게 됐냐 아직 안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초심을 변치 마라. 처음 먹은 마음을 변치 마라.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왔더라고. 화낸 거예요. 그 말이. 내가 뭘 탓하는 말인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너 잘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일 거야. 그러고는 이제 또 말았어요. 인생, 나는 그 사람 인생이 바꿔질 줄 알았어요. 80%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계속 오면 되는데 않더라고요. 참, 그래서 그 인생,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운명은요, 그냥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바꿔지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해야지. 맞으면 이거 안 하면 난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하면 바꿔지고, 해보자 그러면 안 바꿔지고, 마음대로 바꿔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각인된 마음의 상처,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혔다든지 하는 그 상처가 나를 그 사람이 괴롭혔으면 사실은 그 괴롭힘이 나를 괴롭힌 사람 쪽으로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나를 괴롭혀요. 웃기죠? 내가 학대를 받았어. 근데 학대받은 마음이 나를 괴롭혀. 그걸 자벌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트라우마, 가성간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살 먹은 어떤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 되면 막 간질, 지랄병, 여러분 알죠? 지랄병 몰라요? 갑자기 쓰러져서 거품 내면서 정신도 없이 이러다 보니까 물이 있으면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불 때다가 불끈형이 들어가서 화상 입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화상 입은 사람도 있고 무섭습니다. 전라도 말로 지랄병이라고 그러죠. 경상도에서는 문둥병, 지랄병입니다. 지랄병인 줄 알았어. 그걸 고치지 못해요. 맞으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뇌에서 일어난다면 지랄병 났을 적에 뇌를 해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해보면 그 구조가 달라야 해요. 뇌파가 달라야 돼요. 뇌파는 정상이야. 뇌파가 정상이라면 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도 부부싸움을 했잖아. 부부싸움 굉장히 많이 하는 거야. 그것이 자녀들로 봐서는 크게 트라우마가 된 거지. 그래서 그 사람 생각에 들어보니까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싸우는데 내가 딸이니까 아파버리면 엄마도 아빠도 딸이 아프니까 나 때문에 싸움을 않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프면 또 딸 막 가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병이 돼서 어떤 상황만 되면 이게 감기 일어나. 그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부터 마음을 고쳐야 돼요. 딸 있는 데서 같이 치료를 하면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가성간질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사랑을 받으면 몸이 변합니다. 그렇죠? 아까 가성간질은
사랑을 못 받고 그러니까 몸이 막 붓고 하는 질환병이 된 거지. 간질이 된 거지. 사랑을 받으면 몸도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충남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토끼를 10마리 갖다 놓고 5마리 따로 놓고 5마리 따로 놓고 조교를 통해서 5마리는 풀 뜯어주면서 그냥 조교를 두고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으면서 풀 먹여주고 좋은 음악도 틀고 이쪽 방에서는 그냥 호랑이 울음소리를 남마다 들어주고 콜레스테롤이 잔뜩 때리는 고기를 막 먹이 주고 그 다음 먹이 줄 때도 쓰다듬는 게 아니라 막 때리고 3개월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나서 보니까 이쪽 토끼들은 사람받은 토끼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쪽 토끼들은 눈이 멀은 토끼가 3마리가 생겼어. 눈이 멀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보니까 동맥이 다 정맥이 막혀버렸어요. 콜레스테롤이 우리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죠. 뭐 약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약을 안 먹어서 콜레스테롤 생긴 게 아니고 마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요. 세포막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돼. 벽돌, 시멘트나 같아. 안 먹으면 되겠어요? 있어야 돼. 꼭 필요해. 그런데 너무 많으면 안 돼. 막히니까. 원래 너무 많으면 밖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있거나 하면 그 스트레스 받은 혈관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 세포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막히는 거야. 그래서 눈이 멀고 동맥경화가 되더라고요. 여기는 같은 먹이를 똑같은 먹이 콜레스테롤 많은 먹이를 똑같이 줬는데 사랑받은 토끼는 아무 문제가 없어. 혈관도 갈라보니까 콜레스테롤 하나도 없어요.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실험 자료가. 그때 촬영으로 다 내가 증거로 해줄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충남대학교에서 실험한 겁니다. 그 실험 결과 콜레스테롤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는 결론을 내요.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많아요. 고기 먹어서 콜레스테롤 있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 있다니까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그래도 도움이 되죠. 도움은 되지만 근본은 그게 아니야. 근본은 마음에 있는 거야. 마음을 고치지 않고 고친다고 우리 고쳐지겠습니까? 어떤 스님도 그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오히려 미국까지 왔을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 미치겠다. 200 넘는데 그래서 요새 양배추하고만 계속 먹었더니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로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콜레스테롤 왜 중인데 왜 많아졌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고기 먹어서 그랬을까요? 지금도 탁발하고 다니는데.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근데 그걸 얘기해봐 어쩔 수 없어. 왜? 여기까지 와서 중노릇을 하고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요새 그걸 해결하려고 한국 정부에 변호사 사서 하고 있어요. 내가 잘 될 겁니다. 한국 가세요. 그러고 있지. 그게 그 사람 남는 길이니까. 나는 이제 그래서 알고 하는 소리고. 그래서 명령은 마음을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게 마음을 그러면 통제할 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명령을 하면 되는데 마음에다 명령을 해야 돼요. 그게 어렵죠? 마음에다 명령을 하고 마음과 이게 교류가 돼야 돼. 마음과 교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잠재의식 상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면을 해야 된다 소리입니다. 잠재의식 상태가 돼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의식 상태가 되어야 마음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명령을 안 내릴 수 있어요.
자면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공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자면서 공부한다고? 미친 소리만 어떻게 자면서 공부해? 그러지만 이렇게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지금부터 4시간 잘 거라. 자는 동안에 낮에 배웠던 이러이러한 공부를 복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자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이 왜 24시간입니까? 우리는 24시간을 배웠어. 하루는. 근데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200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함에 따라서 5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네? Is it calling? Hi, this is Ryan. 그래서 마음의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암시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부터 4시간을 잘 텐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에다 명령하는 거야. 그 명령하는 것도 기술이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마음의 통로를 열어야 명령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통로를 여는 기술이 최면입니다. 자, 최면이라는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여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간절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2번째, 졸릴 때 마음이 열립니다. 간절한 것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나 졸리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3분만 주면 최면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3분이 되면 잠들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하는 마음은 본인이 갖는 거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나 믿습니다. 2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경험에 내가 깊이 나는 기독교 많이 몰입된 사람이 아니라도 그러면서 왜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결론은 우리 방송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1540kHz가 라디오 코리아입니다. 거기에 주파수를 맞춰야 라디오 코리아가 나오죠? 1500 맞추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여기에는 수많은 사이클이 있어요. 우주 물체는 수많은 사이클. 선생님이 나는 사이클도 있어. 내가 내는 사이클도 있어. 다른 사람 사이클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내는 사이클하고 나하고 비슷하면 뇌파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어떤 경우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경우 딱 됐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네. 그러면 그 순간 저쪽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처럼 우주에서는 모든 것이 파장을 내고 있는데 우주 조물주 창조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고 버려줬겠습니까? 버려줬을까요?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번식하라 라고 했다고 성경에 써있지만 너희들끼리 싸우고 죽여라 써있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 써있어. 그러고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나는 거기에 이제 성경에도 안 나온 소리지만 뭔가는 내가 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지. 그걸 없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주물주도 뭔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죄송합니다. 가장 낮은 사이클이 4만 킬로 했어요.